안녕하십니까. 자바 네 번째 시간 기본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변수에 데이터를 담아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메모리에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 놓는데 그 일정한 공간을 우리가 변수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선언된 변수를 데이터를 넣어서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수를 만들 때 그 변수에 어떠한 자료의 형태, 데이터 형태를 넣을 것인지, 정수를 넣을 것인지, 실수를 넣을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크기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목차는 첫 번째 기본 자료형과 객체 자료형, 두 번째 자바 기본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형 변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자료형과 객체 자료형. 기본 자료형은 데이터가 변수에 직접 저장되고 객체 자료형은 객체 메모리 주소가 변수에 저장된다. 굉장히 낯설고 난해한 얘기고 말장난 같은 이상한 얘기가 써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형은 크게 기본 자료형과 객체 자료형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 자료형부터 먼저 살펴보면 이게 전체적인 이제 메모리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메모리 공간에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저장하면 일정한 메모리 공간에 그 데이터가 저장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i라는 변수에 10을 넣는다. 그러면 int i는 10 이렇게 문법을 해주면 실제로 메모리에 i라는 상자를 만들어 놓고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데이터가 뿅 하고 10이 들어간다고 배웠습니다. 여기에 보는 실수죠. 실수, 불리언, true, false 다 마찬가지로 기본 자료형 이런 것을 우리가 기본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메모리에 데이터가 직접 들어가는 거. 그래서 자바에서는 좀 이따 뒤에서 나오는데요. 자바에서는 기본 자료형으로 정수, 실수, 문자열, 그 다음에 참, 거짓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본 자료형은 종류가 다음에 나올 이제 종류는 다음에 나오고요. 종류 기본 자료형에 해당하는 자료형들은 메모리에 데이터가 직접 들어간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객체 자료형이라는 건 뭐냐면 메모리가 이렇게 있어요. 메모리가 있는데 어떠한 객체 예를 들어서 계산기라는 객체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자세히 배우지 않았지만 어쨌든 자전거라는 객체 또는 계산기라는 객체 어떤 객체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객체도 변수에 담아서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객체들은 객체에 담아져 있어요. 담아져 있으면 이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i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 이 i에 내가 만든 오브젝트 객체가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본 자료용은 데이터를 넣으면 바로 들어갔죠. 근데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객체가 존재하는 메모리는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 객체를 가리키는 다른 메모리의 공간을 하나 더 잡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공간, 다른 공간 안에 있는 값은 무슨 값이냐면 이 객체가 존재하는 메모리 주소값이 있겠죠. 그 주소값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본 자료형은 내가 어떠한 변수를 선언을 하면 그 선언한 변수의 공간이 할당이 되고 거기에 데이터가 초기화의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가 바로 들어가죠. 하지만 객체는 안 그래요. 객체 자료형은 객체를 이렇게 담아놓고
다른 곳에 i라는 변수의 이름을 다른 곳에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곳에 있는 주소는 실제로 객체가 존재하는 메모리의 특정 주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림만으로 보면 i는 이거예요. 이거 10이 담겨져 있는 주소, 저기 메모리. 하지만 여기서는 이게 객체를 만들었고 객체를 담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i라는 변수는 누구? 얘가 아니라 이 녀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객체가 존재하는 메모리의 주소를 담고 있는 녀석.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래서 객체를 가리키는 때는 객체를 바로 담고 있는 메모리를 변수를 만들 수가 없고 그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주소를 담고 있는 변수를 우리가 객체 자료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 계열을 하신 분들은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C 계열에서는 포인터라고 하죠. 그리고 자바에서는 레퍼런스라고 보통 가리키고 있다, 참조한다고 그래요. 지금 i라는 변수는 이 주소를 참조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조한다고 해서 레퍼런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객체에 대해서 학습이 들어가면 다시 한번 언급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차이점, 구분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본 자료형은 데이터가 바로 들어간다. 객체 자료형은 실제로 객체를 담는 것이 아니라 객체가 어디 다른 곳에 만들어 놓고 그 객체가 존재하는 메모리 주소만 갖고 있다. 그죠? 그래서 참가적으로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객체가 존재하는 실제 메모리 주소만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레퍼런스라는 녀석의 크기는 4바이트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자료형은 반면에 기본 자료형은 정수가 들어갈 때, 실수가 들어갈 때 또는 불리언, 참거짓이 들어갈 때 다 그 메모리 크기가 달라요. 4바이트일 때 있고 8바이트일 때 있고 1바이트일 때도 있고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는 항상 주소만 들어가기 때문에 16진수의 주소만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4바이트의 크기만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기본 자료형과 객체 자료형의 차이점이고요. 다음에 그러면 자바에서 기본 자료형은 무엇이 있는지, 기본 자료형이 있고 그 기본 자료형 아래로 정수형과 실수형 또 논리형이 있습니다. 정수형은 다시 바이트, 캐릭터, 쇼트, 인트, 롱이 있는데요. 바이트는 메모리에서 1바이트만 차지하는 거예요. 즉 8비트의 공간만, 크기만 갖는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비트의 공간만 할당을 받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정수의 크기가 굉장히 짧아요. 마이너스 127에서부터 플러스 127까지, 즉 256개의 정수만 다룰 수가 있습니다. 거의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지 않겠죠. 그죠? 왜요? 너무 숫자가 작기 때문에 그 숫자가 예를 들어서 128까지 표현을 하는데 200이라는 숫자를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29조부터는 누실이 되는 거예요. 오버플로우라고 그러는데요. 숫자가 넘쳤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에 캐릭터가 있어요. 캐릭터는 2바이트예요. 즉 16비트입니다. 캐릭터는 뭐냐면 캐릭터는 이런 거예요. A 문자 하나, 또 뭐예요? B 문자 하나, 이렇게 단일 문자 하나하나를 갖다 우리가 캐릭터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캐릭터형도 그다지 많이 쓰진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세요. 자, 다음에 쇼트가 있어요. 쇼트는 바이트보다는 똑같은 정수를 표현을 해요. 정수를 표현하는데 바이트보다는 커요. 하지만 그것도 쇼트도 그렇게 큰 수까지는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잘 안 씁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그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정수형에는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작은 숫자만 다루는 녀석, 중간 숫자 다루는 녀석, 그다음에 좀 큰 숫자까지 다루는 녀석 있는데 캐릭터는 문자라고 그랬죠. 숫자가 아니죠. 근데 왜 여기 포함시켰을까요? PC는 컴퓨터는 바이너리 0과 1만 표현할 수 있지 문자 A, B, C, D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A, B, C, D에 해당하는 문자들을 아스키 코드란 것으로 다 숫자로 대체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문자가 있어요. 그러면 A라는 문자는 컴퓨터에서는 65로 표현하자. B라는 거는 66으로 표현하자. 아스키 코드가 지금 65, 66이 AP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숫자로 표현하자.
그렇게 규정을 한 걸 우리가 아스키 코드 값이라고 합니다. 아스키 코드 값에 대한 거는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렇게 아스키 코드 값이 있다라는 거, 그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문자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라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위키나 아니면 구글에 아스키 코드를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 표가 좀 잘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A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값, B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값. 자, 그래서 그렇게 어차피 숫자로 표현을 되기 때문에 여기 정수 표현 되기 때문에 캐릭터도 정수형에 속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쇼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트는 4바이트예요. 32비트의 공간을 차지해서 할 수 있는데 거의 사람이 그 실생활에서 필요한 숫자는 다 인트 32비트 안에서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고요. 롱은 8바이트예요. 8바이트. 그래서 64비트의 공간을 차지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거의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지 않는 큰 아주 큰 숫자까지 다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쳐놓은 거 있죠. 캐릭터형과 인트 이 정도가 가장 많이 쓰이고요. 이 안에서도 실제로 뭐가 많이 쓰인다? 인트형 4바이트 32비트의 공간을 할당을 받아서 사용하는 정수의 형태가 가장 많이 쓰인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수형 볼까요? 실수형은 뭐예요? 정수형과 다르게 뭐 3.1456 뭐 이런 거, 1.빵빵빵56 그다음에 1.78 이렇게 소수점 밑에까지 내려간 숫자 우리가 실수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실수형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정수 플로트형과 더블형이 있는데 플로트는 4바이트의 크기를 갖고요. 더블은 8바이트 같습니다. 그래서 플로트와 더블 중에는 더블만 알아도 여러분이 프로그램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많이 쓰입니다. 플로트는 어느 정도 공간이 4바이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수점을 표현할 수 있는 크기가 좀 작아요. 그 대신 더블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소수점을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크기가 큽니다. 8바이트이기 때문에 8바이트면 64비트죠.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까지 다 표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논리형이 있어요. 논리형은 불리언이라고 그러는데요. 참과 거짓이에요. C 계열에서는 그 0을 폴수라고 하고 0이 아닌 수, 1을 갖다가 다 true라고 그러고 0이 아닌 수는 다 true라고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하고 C++로 오면서 C를 확장한 C++로 오면서 논리형에 대해서 C++는 생겼죠. 그래서 true and false가 생겼습니다. 자바도 논리형으로 true and false 값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크기는 1바이트, 8비트의 크기를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 자료형은 이렇게 정수형, 실수형, 논리형이 있다. 그리고 정수형에서는 캐릭터, 인트, 실제로 숫자는 인트로 많이 쓰고 캐릭터형은 그다지 그렇게 또 많이 쓰지 않습니다. 다음에 실수형, 더블형이 있고 다음에 논리형, 불리언을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캐릭터, 문자를 다루죠. 문자열은 캐릭터는 안 되죠. 그럼 문자열을 다룰 때는 어떻게 할까요? 문자열은 스트링이라는 자료형을 쓰는데요. 보시면 바이트, 캐릭터, 쇼트, 인트, 롱, 플로트, 더블, 불리언 다 소문자죠. 이렇게 기본 자료형은 다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근데 스트링은 문자열을 다루는 스트링은 문자열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A, B, C, D, E, F, G 이렇게 문자열을 대입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다른 녀석들은 다 이렇게 소문자인데 얘는 S가 첫 글자가 대문자죠. 그죠? 얘는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기본 자료형이 아닌 객체 자료형이에요. 객체 자료형. 그죠? 객체 자료형이기 때문에 이 기본 자료형 범위 안에 뺀 겁니다. 객체 자료형 그러면 얘는 매몰 관리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알아본 바이트, 캐릭터, 쇼트, 인트, 롱, 플로트, 더블, 불리언은 모두 다 이 앞에 그림에서 메모리에 직접 값이 들어가겠지만 스트링, 문자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른 곳에 객체, 스트링 값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내가 선언한 변수, 여기서 보면 str이죠. str이라는 곳은 따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str이라는 곳에는 스트링이 갖고 있는 abcd가 갖고 있는 객체의 주소만을 갖고 있는 객체 자료형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자바의 기본 자료형 이 정도가 있다. 이
이유가 있는데 파란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사용을 하게 될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기본 자료용 실제로 이클립스를 통해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네, 이렇게 볼게요. 처음 그거 하는 거니까 연습 삼아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자바 여기서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빈 공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자바 프로젝트에서 여기다가 테스트 프로젝트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src 위에서 클래스 만듭니다. 클래스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시작할 때 첫 단어는 대문자로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만들었으면 메인 메소드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메인은 메인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자동 완성 기능으로 메인 메소드 바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고요. 자,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캐릭터형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캐릭터 이렇게 자료형을 먼저 써주고요. C 변수명, 그 다음에 캐릭터 할 때는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처리를 해줘요. A를 담아 놓겠습니다. 문장이 종결됐으니까 세미콜론 찍어 주시고요. 자, 이것을 콘솔청에 한번 찍어 볼게요. 자, sysout 컨트롤 키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자동 완성되고, C는 C를 찍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인트형 4바이트 크기를 차지하는 인트형 i는 10을 선언하고 초기화했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sysout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더블형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불리언 프로그램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불리언이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참 거짓을 나타내는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false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true일 경우에는 말 그대로 true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자, 스트링 한번 해볼게요. 스트링 문자 열입니다. 우리가 했던 hello java world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원래 객체 생성은 나중에 대입을 볼 텐데, 원래 객체 생성은 string new string 이렇게 해서 new라는 연산자를 써줘야 돼요. 근데 스트링은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기본 자료용과 동일하게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바로 여기다가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값을 넣을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문자 열도 스트링이라는 객체 자료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선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sysout으로 찍으면 이렇게 찍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C 이왕이면 C로 할까요? 이거? 자, C, I, D, B, S 모두 다 정상적으로 출력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모리에 캐릭터 2바이트죠. 2바이트, 4바이트, 더블, 8바이트, 그 다음에 2바이트, 불리언이 몇 바이트였죠? 불리언이 1바이트, 1바이트, 그 다음에 스트링은 요거는 4바이트, 그 다음에 요 스트링 객체는 또 어딘가에 어느 정도 크기로 생성이 돼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 할당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죠? 신경 쓸 수 없지만 어쨌든 할당이 되고 우리가 마음껏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돼요. 마찬가지로 S를 갖다가 다른 거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S를 Hello Java World가 아니라 Good이라고 바꾸고 싶어요. 바꿨어요. 그럼 이렇게
그 다음에 똑같이 한 번 더 찍어봐요. 그러면 이제는 헬로 자바 월드가 아니라 굿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굿을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수에 담은 자료형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 변환이라는 게 있는데요. 형 변환은 형이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인트형을 쓰다가 롱형으로 더 확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인트였다가 롱으로 확장할 수 있고요. 롱형을 쓰다가 너무 커. 공간이 너무 커. 그럼 작은 형태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료형이 변환할 수 있다. 그래서 형 변환이라고 그러는데요. 형 변환에는 자동적 형 변환과 그다음에 명시적 형 변환이 있어요. 자동적 형 변환, 우리가 묵시적 형 변환이라고도 합니다. 자동으로 형 변환하는 건 뭐냐면 작은 공간의 메모리에서 큰 공간의 메모리를 이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이트 자료형 1바이트 차지하죠. 1바이트에 10이 담겨 있습니다. 인트형은 4바이트죠. 그죠? 그래서 이 바이를 갖다가 in이라는 인트형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1바이트고 인트는 4바이트죠. 1바이트, 4바이트. 그렇기 때문에 by는 요 큰 집에 더 큰 공간에 들어갈 때 아무런 문제 없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in을 찍으면 그대로 그냥 10이 찍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동적 형 변환. 1바이트 작은 크기의 자료형이 큰 집, 큰 공간에 4바이트 크기로 들어가서 자동으로 형 변환이 되면서 들어갔다. 라고 해서 아무런 이슈거리도 없고 별 문제가 없이 형 변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명시적 변환은 뭐냐면 이게 거꾸로 반대의 경우에요. 4바이트죠. 32비트입니다. 1바이트죠. 8비트입니다. 큰 집에 있는 데이터가 4바이트에 있는 데이터가 1바이트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00이라는 숫자가 4바이트를 차지하고 있는 언어가 1바이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가로로 i 바라는 변수가 바이트에 담기려면 바이트로 다시 형 변환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돼요. 가로로. 그래서 우리가 명시적 변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i 바라는 거는 분명히 4바이트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4바이트가 1바이트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누실이 생겨요. 12 여기 보면 비바 그죠? 비바를 찍어 보니까 100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100까지는 4바이트가 요 바이트로 변환이 될 때 100은 그렇게 큰 수가 아니기 때문에 손실이 안 일어나고 100이 그대로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찍혔습니다. 자, 근데 밑에 보시면 i가 1, 2, 3, 4, 5, 6, 즉 100, 10만, 100만, 10, 100, 1000만, 10만, 12만 3456이죠. 숫자가 좀 큽니다. 이 큰 숫자가 1바이트 공간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못 들어가요, 다. 형변환이 되고 있죠. 다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실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손실돼갖고 들어갈 수 있는 만큼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날려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4, 100에서 깎였죠. 아니죠. 12만 3,456이라는 숫자가 64로 깎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명시적 형변화, 작은 공간에서 큰 공간으로 데이터가 이동을 할 때 명시적으로 이렇게 반드시 앞에 명시를 해줘서 형변환을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큰 공간에 있는 데이터가 작은 공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가 훼손될 수 있다. 누실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그 형변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 자료에 대해서는 대순대로 큰 데이터,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인트형을 쓴다든가 더블형을 쓴다든가 그런 큰 데이터를 주로 사용을 하곤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자료형이 무엇이고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기본 자료형과 객체 자료형의 차이점, 그 다음에 기본 자료형에서 정수형을 나타내는 인트형, 실수형을 나타내는 더블형, 분리형을 나타내는
그 불리언 등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형변환, 작은 곳에 있는 데이터가 큰 곳으로 갈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큰 곳에 있는 데이터가 작은 곳으로 갈 때는 자칫 잘못하면 데이터에 따라서 데이터 누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